자, 물음 2는 명확하게 일부 취소 논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물음 1번을 이렇게 나눴는데, 이 물음 1번은 이 1번과 2번이 같은 궤를 같이 하는 같은 논점입니다. 자, 행정소송법을 보면 3조에 행정소송의 종류를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하고 있죠. 그래서 민중소송, 기관소송은 논점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아예 여기 갖고 오지 않았고요. 자, 항고소송과 당사자 소송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같은 색깔로 표시를 해놨는데, 자, 지금 이렇게 육아휴직 급여를 내가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법에 규정이 돼 있죠. 고용보험법에. 네. 그러면 이제 이 법을 본 국민들은 이제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적용되니까 이 법에 해당이 되는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신청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행정기관에서 이런 걸 이제 보고 신청을 받으면은 이제 뭐 심사를 할 수도 있고 뭐 어찌저찌 해가지고 네 이제 내부적인 절차가 있죠. 네 공무원들도 그렇게 해서 그 최종 국가에서 이제 돈을 주잖아요. 네 이제 국민들 계좌로 돈을 쏴줍니다. 네, 뭐 실업급여면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면 육아휴직급여 이런 걸 쏴주는데 이제 쏴주면 아무 문제가 없죠. 뭐 국민들이야 뭐 돈 주는데 뭐 누가 뭐라 그래요? 근데 돈을 이제 안 주면 이제 국민들은 들고 일어납니다. 아, 왜 옆집 개똥이는 실업급여 얼마 받았다는데 나는 왜 이 금액밖에 안 줘? 아니면은 나는 왜 아예 못 받아? 저 사람은 저기 했는데 이러고 이제 그럼 이제 싸운단 말이죠. 국가를 상대로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민사소송을 해도 되지 않나요? 내가 누구한테 돈 빌려주고 나서 누가 돈 안 갚으면 민사소송 걸잖아요. 네, 지급명령 받고 민사소송 걸죠. 소송 걸어서 저기 돈 받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가가지고 멱살 잡고 돈 받아올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소송 체계가 되어 있는데 사법 체계가 근데 이게 뭐 민사소송을 해도 되고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거냐 아니면 어떤 룰이 있는 거냐 그 룰에 대해서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 룰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자, 그럼 크게 1번은 지금 육아휴직 급여죠. 이런 걸 이제 사회보장 청구권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복리후생 같은 개념이죠. 월급이 아니라 복리후생 같은 개념이에요. 네. 그다음 이거는 지금 시간의 근무수당이죠. 내가 여기 지금 광역시에서 뭐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으면서 네, 뭐 공기업이든 사기업이든 국가든 지방자치단체든 공무원이든 네, 내가 신성한 노동을 제공을 하고 네,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약간 보수의 느낌이고 뭐 시간의 근무수당이 초과 근무수당이든 뭐 어떤 수당이든 간에 네, 내가 근로에 대한 그 보수를 받는 거고 이거는 약간 복리후생의 개념이죠. 약간 실업급여, 네, 뭐 육아휴직급여 그런 식으로 그냥 나름의 의미를 부여한 것뿐입니다. 어쨌든 이건 사회보장 청구권이고 이거는 내가 노동을 제공한 그 대가인데 자 이랬을 때 이것들이 어떻게 그 되느냐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게 달라지죠. 달라지기 때문에 이 소송이 달라져요. 달라지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물어보는 겁니다. 예, 이거를 공부를 안 하면 모르니까 뭐 행정소송으로 가는 건지 민사소송으로 가는 건지 이게 뭐 행정쟁송법 문제니까 무조건 행정소송으로 가는 건지 뭐 행정소송으로 간다고 쳐도 항고소송과 당사소송이 이렇게 나눠지죠. 그래서 이거를 구분할 수 있느냐를 묻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행정소송법 3조 이거를 지금 이제 많은 판례들과 그 법리가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이제 많은 문제가 구성이 되고 그리고 수험생들이 이제 이걸 기반으로 이제 써야 되는 거예요. 이걸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결론부터 일단 간단하게 딱 얘기하고 들어갈게요. 일단 민사소송을 하는 거는 잘못됐습니다. 이 사회보장 청구권은 행정청의 인용 결정에 의해서 구체적인 급부 청구권이 발생하는 항고소송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항고소송은 행정소송의 종류죠. 그러니까 행정소송으로 가야 되는 건데 지금 민사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뭐 이제 소 변경을 하고 그런 거는 이제 나중에 이따가 할게요. 순차적으로. 지금 일단 결론부터 잡고 뼈대부터 잡고 그 다음에 법률 조문과 판례가 어떻게 내가 2차 답안에다가 그 생각의 트리를 이어 나가야 되는 건지 그걸 확인해 볼 거예요. 일단은 이거는 민사소송 잘못되었다. 이 육아휴직 급여 청구권은 이거는 사회보장 청구권의 일종이고 우리 대법원 판례에서는 이따 자세히 다 볼 겁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는 이 사회보장 청구권은 행정청의 결정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거다. 이게 지금 고용보험법에 아까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고 했죠. 육아휴직 급여가 육아휴직 급여 이런 법에 규정된 권리들은 이거는 추상적인 권리에 불과하다. 이거를 신청을 해서 그 행정기관에서 오케이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겠습니다라고 결정이 나와야 그때 구체적인 급부 청구권이 발생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항고소송으로 다투라. 그러면 지금 여기 지금 거부했잖아요, 지급을. 그럼 지급을 거부했다고 이렇게 민사소송으로 바로 맞짱을 이렇게 소송을 걸면 안 되고 이 지급을 거부한 거에 대해서 거부처분 취소소송. 취소소송은 항고소송의 일종이죠. 그래서 이 처분의 그 자체를 다투어야 된다. 왜냐면 너는 아직 육아휴직 급여 청구권이 없어. 그거는 법으로만 규정되는 그 추상적인 권리일 뿐이고 아직 지금 이 행정기관에서 지금 행정청에서 그 지급을 하겠다고 결정하지 않았잖아요. 오히려 거부를 했잖아요. 결정하지 않겠다고. 그러면 이 거부에 대해서 먼저 다퉈야지 그냥 다짜고짜 돈 달라고 이렇게 민사소송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거를 볼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거는 민사소송이 아니고, 자, 그럼 이 밑에 여기 지금 시간의 근무수당, 이거는 그러면 다른 거냐? 이건 아까 신성한 노동의 대가죠. 네, 이거는 복리후생 개념이고 사회보장 청구권. 그다음 이거는 시간의 근무수당은 시간의 근무수당이든 초과 근무수당이든, 네, 내가 본봉이든 내가 노동한 거에 대한 대가다. 이거는 법의 규정에 의해서 바로 권리가 생성됩니다. 이거랑 다르죠. 1번이랑 육아휴직 급여 청구권이랑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법령에 의해서 이렇게 직접 구체적인 급부 청구권이 발생한다. 내가 9시부터 6시까지 맨날 출근해가지고, 네, 평일날 근무하죠. 예를 들면 광역시 공무원이라고 치면 평일날 내가 검정색 날에 출근해가지고 9시부터 6시까지 자리에 앉아서 내가 어찌됐든 이 근무를 했다. 그러면 법령에 의해서 바로, 네, 금액이 생성이 됩니다. 시간의 근무니까 뭐 오전에 아침에 일찍 출근했거나 아니면은 오후에 6시 이후에 근무를 저녁에 야간 근무를 해가지고, 아니면 주말에도 출근해서 당직을 쓸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시간의 근무가 발생을 하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법령에 의해서 이거는 바로 직접 구체적으로 청구권이 발생한다. 여기 위랑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빨간색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당사자 소송으로 다퉈야 돼요. 네, 둘 다 행정소송은 맞습니다. 근데 행정소송 안에서도 야는 항고소송으로 가야 되고 야는 당사자 소송으로 가야 돼요. 이렇게 갈라집니다. 이거를 알고 있는지, 이게 이 물음 1번의 핵심입니다. 문제 1번에 물음 1번이 핵심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맨 위로 이제 가볼까요? 자, 그러면 이제 1번부터 볼 거예요. 그럼 이제 민사소송이 잘못됐다고 그랬죠? 그럼 이거는 행정소송으로 가야 되고, 행정소송 안에서도 항고소송으로 가는 겁니다. 자, 이거는 2021년도 전원합의체 판결, 이거를 갖고 온 거예요. 네, 이건 전원합의체 판결이고, 이 안에는 논점이 여러 개가 있는데, 주 논점은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에 관한 논점이었으나, 이 문제에서는 그 논점은 문제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 민사소송이냐 행정소송이냐 이것만 판별하는 거를 알고 있는지를, 이게 문제였기 때문에 이 판결에서 그것만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계속 갖고 오면 됩니다. 여기 육아휴직 급여 부지급에 대한 처분 취소였고, 이것과 사례가 아주 유사합니다. 사실관계 보면은 거기서도 이렇게 기간이 육아휴직 끝나고 나서 이게 여기서는 지금 1년 6개월이 초과했잖아요. 거기서는 1년 약간 초과했어요. 1년을 약간 오버해가지고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거절이 됐던 사안이고, 아무튼 사실관계가 아주 유사하고 법리를 여기서 이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나온 중요한 논리들을 여기서 차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 판례를 문제화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다만 여기서의 주 논점 중에 하나는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에 대한 구분이었는데, 여기서는 그거는 논점화되지 않았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공부하시면서 가볍게 읽어보시고, 그래서 소멸시효 기간에 뭐 하고 있다, 제척기간, 이거는 쓱쓱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여기서도 70조 2항에서 정한 이렇게 12호 이게 지났다는 이유로 거부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고용보험법 70조를 보면은 이 항에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2022년도 12월 31일 날 끝났기 때문에, 네, 그때부터 1년 12개월이니까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신청을 해야죠. 네. 근데 지금 24년 7월 1일 날 이거를 저기를 했으니까 많이 지났죠. 네. 일단 기간은 지났습니다. 다만 이런 시행령에 정한 이런 사유가 있으면은 연장이 된다. 그래서 그 사유가 끝난 후에 30일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그래서 그 사유도 봤던, 이런 건 이제 다 객관식에서 나오는 지문이죠. 1차 사회보험법에서 다 이제 저기 1차에서 이제 객관식으로 저기 해드리고, 이렇게 해서 여기 지금 2, 3호 사유를 주장했습니다.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 존속 또는 직계 비속의 질병. 아까 여기 직계 비속의 질병이라고 그랬죠. 직계 비속의 질병으로 내가 제때 신청을 못했다. 그러니까 30일 이내에 신청한 거니까 해달라. 그래서 이제 이런 건 이제 논점은 아니에요. 그냥 이제 가볍게 터치하고 가는 겁니다. 네, 실정법에 나오는 거니까. 자, 이렇게 했을 때 여기 이제 아까 이거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소멸시효와 제척기간 논점은 이제 이거는 여기서 논점이 쓰이지 않았으니까 빼고, 그다음 이제 2번 논점이 이게 이제 여기서 쓰일 논점입니다. 자, 사회보장 수급권의 특수성, 이거에 대해서 전원합의체 판결이 길게 설치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이거를 답안지에다 다 적을 수는 없겠죠. 다 암기할 수도 없고. 다만 이제 이거를 전원합의체 판결이니까 당연히 중요하게 공부를 했겠죠. 2021년도 전원합의체 판결이니까. 노동법에 관한 사회보장 수급권이 나오는 노동법에 관한 판결이고요. 노무사를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 판례는 숙지를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자, 여기서 보면 공법상 이제 사회보장 수급권, 이제 이런 게 사회보장 수급권의 일종이죠. 행정청의 심사 결정에 개입 없이, 아까 분홍색, 빨간색으로 제가 구분해서 아까 했었어요. 예. 그거에 대한 내용을 이제 자세하게 파고들 겁니다.